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한 푼이라도 싸게 상품권 구입하려는 이거 분들 진짜 피해 이 많거든요. 생각보다 너무 싸다 싶으면 네. 한 번쯤은 의심을 그래, 해보셔야겠습니다. 다양한 플랫폼의 등장으로 최근 5년간 서울 시민 2명 중 1명이 중고거래를 경험한 적이 있다는데요. 저도 많이 이용하거든요. 한순간에 갑자기 잃어버렸다고 생각을 하니까 막 너무 억울하고 분하고 화도 나고 나를 속이려고 작정한 사람 내가 이길 수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거래가 급증하면서 중고거래 시 사기 피해를 본 사람도 급증하는 상황. 피해자를 직접 만나러 갔습니다. 네. 얼마 전 중고거래 사기 피해를 봤다는 최민지 씨. 저희가 이제 봄에 결혼을 해가지고 담례할 때 이게 있어서 많더라. 상품권을 상품권 피해가 구매를 많다. 해가지고 이제 백화점에서 선물을 좀 저렴하게 구매해볼까 해서 하나로 그 상품권을 구매를 하려고 알아봤었어요. 네. 민지 씨는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저렴하게 나온 상품권을 찾고 있었습니다. 되게 저렴하게 나왔네? 한눈에 들어온 상품권의 저렴한 가격은 민지 씨를 혹하게 만들었습니다. 35,000원 정도 저렴하게. 게시글에 댓글로 제 핸드폰 번호 기재해놓고 연락을 달라고 했더니 바로 카톡이 왔었어요. 연락이 혹시 왔고. 모르니까 이름이랑 성함이랑 휴대폰 번호를 알려달라고 했더니 바로 알려주시고 신상 이 번호를 남겨줬고. 등록을 하니까 이 또 그대로 떠더라고요. 카톡. 중고나라 상품권 문의하셨죠? 신세계 50짜리요. 네네. 직거래이신가요? 등기신가요? 지역이 어디실까요? 정동진이요. 출장 때문에 왔다 갔다 해서요. 예. 직거래하기엔 너무 멀리 있는 판매자. 예. 결국 상품권을 등기로 수령하기로 했는데요. 뭐 아무래도 그럴 수 있게. 첫 번째 시그널, 개인 계좌 입금입니다. 판매자가 알려준 개인 계좌로 입금한 민지 씨. 여기서부터 문제. 큰 돈이 오가는 일이라 걱정됐지만 판매자는 등기 우편을 접수한 사진까지 보내주며 신뢰를 얻었습니다. 이런 사진까지. 성금이랑 마찬가지니까 빠른 등기를 달라고 빠른 등기를 보내달라고 했는데 우체국 빠른 등기가 하루면 도착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다음날 안 오더라고요. 아, 그러면 그래서 이상하죠. 조회를 해봤더니 바로 취소를 하셨더라고요. 접수하시죠. 취소를 했다고? 철석같이 민지 씨를 안심시키고선 곧바로 우편 발송을 취소한 판매자. 민지 씨는 오후 3시 30분경에 판매자 개인 계좌로 돈을 입금했지만 진작에 도착했어야 할 상품권은 감감무소식이었습니다. 이분한테 먼저 카톡을 보냈어요. 판매자님 등기 취소하셨던데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카톡을 읽지를 않아요. 그래서 알려주셨던 휴대폰 번호로 전화를 걸었어요.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황당한 판매자의 태도에 민지 씨가 여러 번 연락을 취했지만 묵묵부답. 사건이 발생하고 열흘의 시간이 흐른 지금 잠적한 판매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봤는데요. 고객님의 전화기가 꺼져 있어 삐 소리 이후 음성 사sam으로 연결됩니다. 처음이에요. 수음은 계속 갔었어요. 네.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 제한. 계속되는 피해는 주로 중고거래 사이트를 벗어난 개인 간의 거래에서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고거래 사이트는 피해 발생 시 책임이 없다는 입장인데요. 개인 연락처나 메신저를 통해서 이용자와 계좌번호를 주고받고 송금하는 방식의 경우 송금 기록이 남음으로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전혀 안전한 방법이 아닙니다. 또한 판매자가 보내주는 결제 링크 역시 피싱 사이트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의하셔야 됩니다. 수진 씨도 최근에 중고거래 사기를 당한 피해자입니다. 거기 사이트에서 그 타이어, 휠 타이어 그거 세트를 이제 구매하려고 찾고 있었거든요. 여보 뭐해? 휠 타이어가 올라왔는지 보려고. 이거 봐보자. 부부는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저렴하게 나온 휠 타이어를 눈여겨봤는데요. 타이어. 남편이 이제 좀 시세보다 좀 더 저렴한 뭐 그게 있어서 거기서 이제 댓글로 이제 판매자랑 이제 직거래 그 택배 거래가 되는지 먼저 물어보고 이렇게 댓글로 좀 대화를 좀 했었어요. 하지만 꽤 괜찮아 보인 물건은 이미 다른 사람과 거래 중이던 상황. 그러던 다음 날 도착한 문자 한 통. 문자를 보낸 사람은 전날 댓글을 주고받았던 휠 타이어 판매자였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탕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불발이 됐는데 다시 사겠냐. 화물특별비 자기가 이제 부담을 한다고 이제 사라고 해가지고 이제 알겠다 그럼 사겠다 하고 이제 입금을 했는데 입금 먼저 하는 게 문제예요. 항상. 입금 후 사이트에 올라왔던 금액보다 더 높은 금액을 요구했다는 판매자. 더 높게 이번에 가격을 또. 그리고 뭔가 좀 이상한데 하고 전화를 이렇게 하고 이제 남편이랑 그때 전화가 돼가지고 남편이랑 이제 얘기했는데 남편이 아 이거 좀 아무래도 좀 이상해. 이거 뭔가 좀 찝찝해. 왜 그러지? 이렇게 막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래서 막 아니야 괜찮을 거야 하고 전화를 딱 끊었는데 핸드폰에 사기 의심 번호라고 뜨는 거예요. 자신이 사기 의심 번호라는 글자와 마주칠 줄은 꿈에도 몰랐던 수진 씨.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겠네. 바로 판매자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핑계를 대며 수진 씨의 연락을 피하고 결국 구매하려던 물건은 받지 못한 채로 돈만 잃고 말았습니다.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중고거래 사이트의 판매자를 조회하니 동일한 판매자에게 자신과 같은 피해를 입은 다른 사람들을 발견했습니다. 여러 명이 피해를 입었군요. 아, 미리 좀 검색을 네. 해봤어요. 판매자는 진짜 있는 판매자고요. 저한테 따로 연락을 했던 사람은 진짜 사기. 이건 또 뭐야? 그러니까 이 판매자도 도용을 당한 사람이고 판매자를 이 판매자는 도용한- 진짜 와. 있는 사람이에요. 사기꾼이 아니라. 와. 알고 보니 실제 판매자는 따로 있던 겁니다. 진짜 이러면 속을 수밖에 없어. 두 번째 시그널, 교묘한 접근입니다. 댓글로만 주고받은 연락. 대체 사기범은 어떻게 수진 씨의 연락처를 알았을까요? 그러게요. 남편이랑 이 판매자랑 같이 했던 그 댓글을 보고 댓글에 제 닉네임이랑 아이디 있으니까 닉네임이랑 아이디를 누르면 그러면 제가 그동안에 뭐 팔았던 이력이 있을 이력이 거 아니에요. 있죠. 그 이력을 보면서 제 번호를 알게 된 거예요. 조사해서. 과거 중고거래 사이트의 이용 내용이 남아 있었던 수진 씨. 사기범은 그녀가 남겼던 게시글 속에서 쉽게 전화번호를 알아냈습니다. 치밀하네요. 수진 씨와 실제 판매자가 주고받은 댓글을 보고 교묘하게 판매자 행세를 한 겁니다. 야, 그 정말 사기꾼한테 나쁘다. 그 번호로 했을 때 제가 본 것만 5명이었어요. 같은 네, 같은 번호로. 계좌. 네. 수진 씨가 겪고 있는 중고거래 사기의 수사 진행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 해당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네. 계좌가 다른 사람 계좌일 수도 있는 거고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처음 단계는 바로 영장을 먼저 이 사람이 맞는지 계좌 명의자가 맞는지 그러니까 그거를 단계를 시작하는 단계인데 저희가 영장을 하게 되면은 그 계좌가 나오게 되면 그 주소지관을 경찰서 탑을 바로 보내요. 그래서 우리가 수사를 진행을 하는 여기서 수사를 진행하는 게 아니에요. 판매자의 계좌가 만약에 다른 쪽이면 그쪽이 관여해야 되는 쪽 권한을 수사 빨리 시급하게 진행합니다. 인터넷 사기 피해는 해마다 느는 추세인데요. 중고거래 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해 통신 사기 피해 환급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되어 시행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중고거래 사기도 특정 사기 범죄죠. 그러니까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처럼 사기 범주 안에 들어갈 수 있게끔 개정을 한 것입니다. 저희가 개정안을 낸 걸로 인해서 돈이 제3자에게 가지 않게끔 지급 정지를 할 수 있게끔 하는 방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온라인 사기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서 가해자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이 청구될 수 있도록 개정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중고거래 사기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는 것인데요. 개인 계좌로 돈을 바로 입금하기보단 안전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 제도가 있죠. 공신력 있는 제3자에게 구매자의 결제 대금을 예치하고 있다가 상품 배송이 정상적으로 완료된 후에 그 대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또한 판매자에게 돈을 입금하기 전에는 경찰청 사이버캅 앱을 통해 판매자의 정보를 조회하는 것도 필수입니다. 이런 앱이 있군요. 직거래가 가장 좀. 제 자신한테 화가 나는 거야. 그냥 내가 더 한 번 더 체크를 할 걸. 내가 너무 체크를 못해서 내 스스로가 이렇게 됐구나라는 생각에 자책감이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어쩔 수 없어. 없는 사람들 등쳐서 자기들이 얼마나 잘 살지는 모르겠지만 제발 꼭 잡아서 맞아요. 이제 이런 사기꾼이 사기꾼 없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사전에 거래 물품과 상대방 정보를 철저히 점검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겠습니다. 네, 뭐 이런 피해를 입으면 저희가 또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할까요? 만약에 중고거래 그 사기 피해를 입었다면요. 판매자 이름,
전화번호, 계좌번호, 그리고 대화 내용 등의 증거물을 확보해서 경찰서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이라는 거 꼭 잊지 마십시오. 네, 정말 미리미리 좀 예방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티버스로도 시청하시면서 많은 의견들 남겨주고 계십니다. 지금 뭐 자막으로 나가고 있지만 댓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중고거래 사기가 활개치는데 얼굴이 안 보인다고 좀 양심 팔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안타까워하시는 댓글도 달아주셨고요. 서로 믿고 저렴히 구매하려는 소비자에게 너무 날벼락 같은 사기네요. 사기 정말 중대한 범죄입니다. 그리고 구매하시려는 분들도 좀 이런 예방법들 잘 숙지하셔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